Finance 10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여기 나오시는 캐서린 어스틴 피츠라는 그 전 주택부 차관이었던 미국 주택부 차관이었던 분의 그 영상을 1부, 2부로 나눠서 그 인터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부로 들어갈게요. 영상 원문을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선거는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캐서린이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현금을 뿌려서 표를 샀었죠. 미국에는 오래된 선거 부정의 전통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양쪽 후보들 모두 선거 부정이 없이는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유권자들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좀 애매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대놓고 하는 부정선거는 본 적이 없어요. 재밌는 거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트럼프의 압승을 막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시점이 부정선거를 통해 포퓰리스트 대통령이 재선되는 걸 막기 위해 계산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일부 말미에 얘기를 했지만 이분은 이제 공화당 소속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요거는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를 포퓰리스트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죠. 트럼프도 권력의 중앙 집권하에 나름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마이클 무어가 말했듯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건 마이클 무어는 버니 샌더스의 굉장한 지지자였고 버니 샌더스가 거의 연설하는 데마다 그분을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버니 샌더스 미국 대선 경선 후보 이제 캠페인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무어도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그 이슈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분 말고도 제가 또 다른 여기 America Freedom to Fascism이라는 여기도 굉장히 존경받는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분의 다큐멘터리도 제가 그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이분이 이제 금융 쪽의 다큐멘터리 IRS의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꾸 삭제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링크를 삭제되기 전에 꼭 보셨으면 하고요. 이분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요즘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서 이제 하여튼 되게 좀 대단하신 그런 프로듀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우소인가 그랬는데 여기 나오지가 아론 루소라는 분이 만든 금융 IRS에 대한 미국의 이제 그 세금 걷는 이제 기관이죠. IRS에 대한 그런 Freedom to Fascism이라는 다큐멘터리 요 링크도 제가 밑에 남겨놓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마이클 무어가 말했듯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거는 미국인들이 기존 정치인들에게 모두 물러가라 라고 던지는 가장 미국적인 메시지였다라고 했다네요. 아쉽게도 조 바이든하고 이제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 정치인이지만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면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미국은 두 정당이 독점하는 그 이상한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경선을 했는데 조 바이든에게 굉장히 억울하게 그것도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졌고 조 바이든이 이제 후보로 나왔고 지금 대통령이 된 거죠. 제가 그 가슴 아픈 얘기는 뭐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인데 아니나 다를까 뭐 서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겐 트럼프를 몰아내는 게 무척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면 엄청난 스케일의 선거 부정을 저질러야 하는데 실제 너무 눈에 보이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어요. 상상 이상의 선거 부정이 있었죠. 그러고선 유권자들에게 종교적 믿음을 강조했죠. 저 사람 바이든을 말하는 거겠죠. 바이든은 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된 거 아니지만 그냥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라고요. 지금 우리에겐 가짜 바이러스가 있고 마법의 바이러스가 있고 가짜 대통령이 있고 마법의 정치 시스템이 있고 이 모든 게 정말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올해부터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사실 그들이 돈을 훔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상한 세상이었죠. 그들이 몰래 모든 돈을 훔치고 비현실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 하고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거는 아마 그 연방 준비 거기서 이제 돈을 뭐 몇 경 달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금 계속 공부 중이라 그거를 밝히신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볼 거고요. 제가 좀 더 잘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확실해진 건 사이비 집단과 진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선택을 해야 하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폭동에 관련돼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보면은 이건 약간의 좀 정치적인 이념과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어차피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제가 좀 목이 많이 아파서 이 부분은 다 읽기는 그렇고요.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문제를 좀 더 포인트를 보면요. 여기 보면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하는 말은 그러죠. 그 Black Lives Matter 저런 폭동이 사람들이 일으킨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그 폭동이 일어난 게 연방은행이 있는 딱 이 숫자가 돼 있는 게 연방은행인데 연방은행이 있는 지역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그 목적은 그 폭동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 결론은 그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엔 12개의 연방은행이 있고 1개의 본사 그리고 분점들까지 합쳐서 37개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건 37개의 은행이 있는 도시들 가운데 34군데에서 폭동이 있었던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죠. 먼저 미네아폴리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들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기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이 연방은행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 중심가에 레이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위에 있는 건물들을 표기했고 기회지구 Opportunity Zone하고 겹쳐 보았어요. 기회지구가 뭔지 아시나요? 기회지구는 2018년에 제정된 면세 특구로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부자들 빌리어네어리 주식을 팔아 이곳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구역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인데 10조 원 가량의 주식을 팔았다면 그 돈으로 이곳에 투자하면 자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아주 많은 이득이 나오는 곳이죠. 그런데 폭동이 일어난 곳을 잘 살펴봤더니 레이크 거리의 폭동에 의해 망가지고 피해를 본 건물들의 위치가 기회지구 맨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참 웃었죠. 저는 주택부 차관이었습니다. 각주 부시 정권 때 역임함. 이건 폭동 지역의 패턴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을 위한 패턴인 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폭동을 통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란 말씀인가요? 자, 이 거리 레이크 스트리트 위에 아주 잘 되고 있는 상점들이 있어요. 기회지구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주로 흑인들과 남미 출신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죠. 가장 먼저는 그곳에 있는 상점들을 비필수 산업으로 규정해서 문을 닫게 했죠. 마법의 바이러스를 핑계로요. 상점 주인들은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폭동이 있었고 상점 건물들은 다 망가졌어요. 정말 머리가 좋았다면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의 보험마저 없앴겠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이제 상인들의 장점은 문을 닫았고 상인들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값이나 카드값을 갚아야 하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들의 건물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 손해의 모두를 보상하진 않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시점에 이런 건물들을 헐값에 다 사버리는 건 너무도 쉬운 일이죠. 짜잔, 이런 걸 보고 재난 자본주의라고 해요.
이렇게 미니애폴리스를 조사했고, 케노샤, 위스콘신에 있는 이제 작은 도시라네요. 비해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폭동이 심했던 것으로 유명한 포틀랜드 그리고 오하이오 주에 있는 도시들을 조사했는데 전 주택분 차관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냥 부동산 취득 작전이에요. 특히 이 일들이 코로나 사태로 상점들이 문을 닫은 이후에 벌어졌으니까요. 그런 곳에 식당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를 보면 49%의 상점들이 올해 말까지 2020년 파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곳에서 얼마나 싼 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될지 아시나요? 엄청난 기회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벌어진 이 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전산망 도시를 싼 값에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연방은행이 위치한 37개 중의 34개의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연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전산망 도시를 싼 값에 건설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특히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싼 값이면 더 좋은 거예요. 자, 글로벌 C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글로벌 C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룹에게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벌어진 일들 중 이상한 것 하나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행성에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 지배하는 사람이 이 내용도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대체한다. 약간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뭐 여든 야든 이거에 대한 이제 인지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폭동에 관련된 얘기를 이해하지 이 부분 일단 좀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는 기존의 체제에서 기술 관료제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믿는 관점은 인간은 주권적인 존재이고 개인의 자유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인권선언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것과 합치되는 내용이죠. 기술 관료 체제에서는 인간은 사용되어야 할 자원에 불과해요. 매장된 석유 같지요. 더 이상은 주권적인 개인이 아닌 노동력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간의 가치는 일을 하는 데 있어 로봇보다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시 눈에 인간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가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책,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나쁜 세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뭐 노예화하고 인공위성을 점령한 세력, 뭐 우주군을 이제 서로 점령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사회 신용 제도처럼 지금 이 미국의 중앙은행 관련된 이 세력들이, 금융 세력들이 우리를 노예하고 중앙 집권화를 해서 이제 부자들은 초부자가 되고 이제 대다수의 중산층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는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형 제약회사들의 사장들은 왜 미래의 자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노예가 되어버릴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왜 중앙은행들은 그런 결정들을 내리나요? 미국에는 오래전부터 돈을 가진 자들 사이에선 다음과 같은 사고가 팽배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한 돈을 벌면 어떤 의무에서 면제가 될 것이고, 남들 유전자 조작, GMO 음식이죠. GMO 음식 먹을 때 나는 천연식품, 오르가닉 푸드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손주들은 백신을 맞지 않고 살아도 될 거야 하고요. 실제로 미국 부자 동네에는 올게닉 마켓이 훨씬 비싼데도 훨씬 잘 돼요. 저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미국 동부에서 그래도 제일 부자 동네라는 데를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맞은편에 일반 그냥 큰 슈퍼가 있었고, 그 맞은편에 이제 올게닉 큰 슈퍼가 있었거든요. 값이 훨씬 비싸죠. 그 올게닉 슈퍼는 아예 콜라도 안 팔아요. 근데 거기에 훨씬 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GMO나 뭐 이런 뭐 항생제 넣은 음식, 이런 그 냉동식품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자들일수록 더 조심하고, 그리고 특히 부자 동네일수록 자기 애들이나 가족들 백신을 더
안 맞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9년도 어떤 소아과에서 연구를 했고, 이번에 하버드는 아니고 그 카네기 대학인가요? 거기서도 조사를 하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가장 백신을 반다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게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누가 이런 일들을 하는가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앞에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워질 게 아니라 이 금융 사태의 실질적인 상황을 보고 이 소수의 세력들의 이제 소수의 세력들이 극단적인 권력과 부를 가지지 못하도록, 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일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만약에 이분의 하는 말이 다 맞다면. 근데 예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분이 예언하는 게 보통 다 맞아 떨어진 게 많았다고 어떤 또 언론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판단하기를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해 우린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회사들에 돈을 댈 필요가 없고, 그런 회사들을 위해 일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국가에 세금을 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은 워낙에 그 정부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부가 신뢰할 만해야 국민들이 세금을 기꺼이 낼 거 아니에요. 그쵸? 북유럽 국가처럼 세금을 많이 내도 거기서는 이제 낸 만큼 돌아오는 걸 믿고, 그만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정부에 대한. 근데 여기는, 미국이나 한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고, 또 그 돈이 굉장히 잘못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국방비에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쓰고 있고, 복지에는 굉장히 낮게 쓰고 있고, 한국은 복지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뭐 최악일 정도로 복지에 쓰이는 돈은 작은 반면에 국방비로는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러니까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도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 그건 또 따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국가에 세금 낼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스스로가 금융을 관리하는 법들을 모두 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부패가 되었다. 이거를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에겐 정부가 벌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가 감옥을 짓고 있고 감옥 지을 돈을 대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 우리에겐 이 모든 걸 멈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세상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법이 뭘까요? 해법이라, 첫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투명성을 되찾아야 해요. 현재 시스템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그런 노예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형 제약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 사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당장 멈추세요. 다른 할 일을 찾으세요. 신선한 식품을 만드는 일 같은 거요. 그런 회사들의 자금 제공하는 일을 멈추세요. 다른 사람들과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길 바라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나라는 뭐 또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굉장히 그 패닉 상태잖아요. 워낙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사실 중학생까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데, 사회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제 돈을 벌고 이런 데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걸 대변하는 건데요. 아마 제약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백신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의 자금 제공하는 일을 멈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사회를 피하려면 지금의 경제를 처음부터 다시 건설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걸 coming clean, 자수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는 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가 이렇게 100%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 어쨌든 coming clean, 스스로 이제 인지하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아주 예전에 워싱턴에 있을 때 JP 몰건 체이스 은행에 모기지를 내느라 개인 수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부동산 시장 조작에 관련된 12가지의 다른 법률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물론 저는 부동산 시장 조작을 멈추려고 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캐서린이, 이 인터뷰에 나오는 여자분이 주택부 Department of Housing 차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JP 몰건 체이스 은행 수표에 사인을 하면서 문득 내가 왜 이 사회를 망치고 약탈적 대출을 하고 있는 범죄자 은행의 거지처럼 빌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깨끗이 자성하고 더 이상 그 은행에 돈을 맡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고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JP 몰건 앤 체이스 같은 은행에 너희 같은 범죄 집단하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대신 동네 신용금고에 돈을 옮긴다면 그런 게 바로 혁명일 거예요. 20명의 여성들이 대형 제약회사 사장들을 찾아가서 당신들 너무 역겨요.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그것도 혁명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바꿀 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깨끗이 자수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왔었거든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자수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초인류 사회 또는 트랜스휴머니즘, 아니면 인류사회 휴머니즘요. 여러분이 인류사회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초인류 사회를 건설하는데 동참해서는 안 되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좋은 항해도가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 지금 누가 어떤 초인류 사회를 건설하려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 시대를 헤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그 기둥들로 돌아갑시다. 1. 군대가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지 마세요. 이미 이제 이건 건설됐죠. 그 전에 얘기인가 봐요. 그쵸?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을 한 거죠.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군대하고 같이. 이 기술자들이 우리 몸에 나노 입자를 주입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마세요. 3. 대형 제약회사들이 이상한 백신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몸을 병들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마세요. 4. 대형 식품회사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GMO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몸을 망가뜨리는데 도움을 주지 마세요. 5. 정부가 의료사태 규제법 같은 악법을 만들어내서 서민 경제를 망치고 부자들만 부유하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중앙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올리가르키 시스템, 가두 지배 체제하에 가는 걸 굉장히 경고했더라고요. 사실 아이러니한 게 이분은 공화당이지만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거도 굉장히 많이 맞먹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파, 좌파, 뭐 중도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좋은 사람들의 그런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어떤지, 그리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시면 꼭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한 토론을 매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초청 나오셔서 익명으로도 가능하니까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 이외에도 다른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태에 이런 금융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서 경제나 정치의 요직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단은 저도 이제 시작했지만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중에 조금 좀 독특한 관점을 가진 분의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